드라마 골목길의 마지막 이웃. 사막 마지막 이웃의 연대 10에서 12회. 1. 주요 등장인물 및 관계의 회복. 인물 핵심 사건에서의 역할관계의 변화. 김만복 70 대동진의 침묵 속에서 고독사의 공포를 극복하고 진정한 용기를 낸다. 아들과의 재산 다툼에서 벗어나 삶의 가치를 재정립한다. 동진에게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이자 멘토가 된다. 자신의 마지막 밥그릇을 동진과 공동체에 내어준다. 이동진 20대 후반 만복의 진심 어린 고백과 행동에 힘입어 깊은 우울감에서 벗어난다. 만복이 준 기회를 통해 자립의지를 되찾고 새로운 희망을 품는다. 만복에게 미래의 가능성이자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제시한다. 장미경 50대 만복과 동진의 관계 회복을 지켜보며 재개발에 대한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돌아본다. 김성규 40대 아버지의 예상치 못한 결정 재개발 거부에 충격을 받지만 만복의 진심을 깨닫고 아버지의 고독을 비로소 이해한다. 제10회 지하방의 작은 불빛. 1. 지하방의 완벽한 침묵. 만복과 크게 다툰 후 동진의 반지하방은 며칠째 완벽한 침묵에 잠겨있다. 낮에도 커튼이 굳게 닫혀 불빛이 전혀 새어나오지 않는다. 만복은 옥탑방에서 매일 밤 동진의 창문을 내려다본다. 혼자 죽는다는 말이 현실이 될까 두려워 만복은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린다. 만복은 지난번 옆집 노인의 고독사 때 느꼈던 섬뜩한 불안감을 동진에게서 다시 느낀다. 그는 자신이 동진을 외롭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린다. 만복은 며칠 동안 동진의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이웃 장미경에게 반지하 청년이 이상하다며 용기를 내어 도움을 청한다. 이 만복의 진심 어린 고백. 만복은 장미경에게 나 혼자서 이 좁은 세상에서 외롭게 살았는데 저 청년까지 놓칠 수는 없다고 고백한다. 장미경은 만복의 진심에 놀라 그를 돕기로 한다. 두 사람은 동진의 문을 두드리지만 동진은 반응이 없다. 결국 만복은 문 밖에서 자신이 평생 숨겨왔던 고독과 후회를 담담하게 털어놓는다. 만복 동진아, 내가 나한테 말한 정은 사치라는 말이 맞다. 나는 평생 자존심 지키느라 아내한테도 아들한테도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했어. 근데 내가 내 시계를 찾아줬을 때, 찌개 먹고 고맙다고 했을 때, 그때 내 외로움이 조금 녹는 것 같았다. 나는 혼자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야. 내가 살면서 누구한테도 진심을 전하지 못하고 사라질까봐 그게 두려워. 문 열어라. 내가 너한테 사과해야겠다. 3. 다시 열리는 문. 만복의 진심 어린 고백이 이어지자 굳게 닫혀있던 동진의 반지하 문이 아주 작게 열린다. 동진은 눈물을 쏟아내며 만복을 바라본다. 만복은 동진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따뜻하게 어깨를 안아준다. 이는 만복이 평생 누구에게도 해보지 못한 진정한 위로였다. 동진은 만복에게 저도 사실 많이 무서웠어요. 저도 결국 아저씨처럼 될까봐 라고 고백하며 두 사람은 서로의 절망을 공유하고 다시 연결된다. 제11회 아버지의 유산, 나의 선택. 일아들과의 최후 통첩. 만복은 동진과 화해하고 다시 삶의 의지를 되찾는다. 하지만 아들 성규는 재개발 보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만복을 찾아온다. 성규는 만복의 빌라를 강제로 처분하려 한다. 성규 아버지, 이 빌라는 곧 철거됩니다. 보상금이라도 제대로 받으셔야죠. 이 동네에 미련 두지 마세요. 만복은 단호하게 성규의 제안을 거부한다. 만복은 성규에게 나는 돈이 아니라 내 마지막 남은 이웃을 지키는 유산을 남기겠다고 선언한다. 이 만복의 파격적인 결정. 만복은 자신의 옥탑방과 동진의 반지하방을 포함한 빌라 건물을 재개발 반대 소송을 통해 지켜내기로 한다. 그리고 놀라운 결정을 한다. 만복은 동진과 장미경, 그리고 빌라에 남은 몇몇 이웃을 모은다. 만복 나는 이 집을 골목길 살롱으로 만들겠다. 돈 많은 자식들이 버리고 간 노인들이 모여 밥도 해먹고 젊은 청년들이 와서 기댈 수도 있는 공동주거 공간으로 만드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만복은 재개발 보상금 대신 자신의 남은 돈과 건물을 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데 투자하기로 결심한다. 동진은 만복의 파격적인 제안에 충격을 받지만
만복의 눈빛에서 고독사를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읽어낸다. 3. 새로운 시작. 동진은 만복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컴퓨터 기술과 젊은 에너지를 활용해 골목길 살롱 프로젝트를 만복과 함께 시작한다. 성규는 아버지의 결정에 분노하지만 만복의 뜻을 꺾지 못하고 결국 물러난다. 장미경은 처음엔 돈이 안 된다며 반대했지만 동네 노인들이 하나둘 모이는 것을 보고 마음을 바꾼다. 제12회 다시 켜지는 골목길 최종회. 1. 골목길 살롱의 탄생. 시간이 흐르고 낡은 빌라는 골목길 살롱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옥탑방은 만복의 주거 공간 겸 요리 교실이 되고 반지하는 동진의 사무 공간 겸 청년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된다. 만복은 동진에게 요리 비법을 전수하며 새로운 인생 후반부를 시작한다. 동진은 동네 노인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고 만복과 함께 노인들의 안부 확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제 골목길 사람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는 데 익숙해진다. 이 고독과 연대. 어느 날 만복이 끓인 된장찌개를 노인들이 나눠 먹는 모습을 동진은 흐뭇하게 바라본다. 만복이 동진에게 묻는다. 만복 동진아, 아직도 외롭냐? 동진 외롭죠. 도시에서는 외로움이 병이 아니라 일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옆에 누군가 있다는 걸 아니까 괜찮아요. 만복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혈연이나 돈으로 얽매이지 않는 고독을 함께 견디는 진정한 이웃이 되었다. 3. 마지막 이웃. 드라마는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는 먼 곳의 웅장한 소리를 배경으로 클로즈업된다. 만복과 동진은 옥탑방 부엌에서 함께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다. 만복은 동진에게 깍두기 써는 법을 알려주고 동진은 만복의 잔소리에 능숙하게 응수한다. 창문 밖으로 만복의 텃밭에는 싱싱한 채소들이 자라나고 반지하 창문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온다. 두 사람이 끓이는 찌개 냄새가 골목길 가득 퍼지며 그들의 고독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서로를 지켜보는 마지막 이웃이 있기에 희망이 지속된다. 끝.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센스입니다.